원래 갈무리가 일을 마무리 짓다라고 하는 뜻이야. 원래 맨날 매해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랐었는데 굿바이도 있었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 없죠? 작년엔 뭐였어요? 작년에 고생 없었잖아. 몰랐어? 네, 아 맞다, 이게 지금 돈도 없지. 예비고사. 예. 아니지. 지금 예비 고1이고. 고1이야. 다시 한 번. 2년 하는 거야? 행렬 공부해야 돼. 학년 해가지고 이제. 행렬 안 나와. 통합사에는 행렬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1번 문제 나올 수는 있겠다. 못들것 같은데. 일본 틀리고 따라서 근데 이거 뭐야? 10월 12일 그때 다 결과가 뭐가 왔어? 마스크 수투 부분 일단은 오늘 천천히 일단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수투는 솔직히 알고 계속 뭐 얘기해서 알고 있겠지만 사실 단원이 그냥 한 단원이야. 사실상 그냥 처음부터 함수의 극한부터 마지막 적분까지 그냥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래프의 이제 조그만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주는 작업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약간 속도감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대표 문제 옆에다가 원래 개념을 넣은 거를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건데 수투가 빠져있는 거 솔직히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일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걸로도 뭐 어렵진 않다는 거 그대로 해봅시다. 일단 우극한, 좌극한, 뭐 극한값에 관련된 얘기들은 뭐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좀 페이크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공통과정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이쪽 좀 제발 좀 보고 좀 풀어. 그러니까 이런 거 3점짜리 잘못 봤다고 해서 틀리는 것만큼 얼마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냐 솔직히. 그렇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보다는 0분의 0꼴이 더 많이 나오겠지 일단.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오면은 뭐 이런 꼴이 되겠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로피탈을 이용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방식이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식이 몇 가지야?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약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지. 두 번째는 미분 개수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계속 사용했던 로피탈이 있습니다. 일단 됐지? 우리는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왔었는데 솔직히 지금쯤이면 로피탈에 좀 많이 굳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로피탈은 0분의 0꼴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 우리 문제 풀면서도 간혹 가다가 나왔던 것 중에도 하나가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의 x꼴이 나왔는데 다들 하나같이 f'A 뭐 7이라고 했을 때 f'A가 7이라는 거 너무 잘 잡아. 이거 못 잡는 친구들은 없더라고. 근데 뭐를 못 잡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결국? fA가 0인 걸 못 잡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 실제로도 잘 풀다가도 이것 때문에 못 푸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0분의 0꼴로 정리된다는 것까지도 좀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지기는 해서 일반적인 극한 문제 뭐 이런 형태로 나오진 않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활용 문제에서는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로 좀 넘어가 있는 느낌이 좀 있지. 근데 이쪽 부분이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래프 형태에서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좀 배점을 높여준 4점짜리의 배치가 돼 있다면은 높은 확률로 뭐 닮음이나 뭐 이런 형태들을 좀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내내 맨날 했던 직각에 직각 있는 뭐 이런 형태들 소공식 사용을 하고 뭐 이런 도형의 조건들을 좀 사용하는 문제로 좀 약간 꺾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중요한 연속입니다. 근데 연속이 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진짜 메인 테마였고 15번 자리에서도 딱 연속하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거든 사실. 근데 이제 계속 문제들은 조금이라도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문제가 그대로 전년도든 재작년도든 평이하게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들은 다 대비를 했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약간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변화가 현재까지 이르렀을 때는 단순하게 연속을 물어보는 문제는 솔직히 안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의 현 트렌드에서는 솔직히 연속은 그냥 중간에 하나 건드려주는 정도인 것 같아. 내가 보는 느낌에서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래서 보면은 내신 대비할 때는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엔 한 번도 안 쓰는 유형이 이거야. 연속이 나오면은 f의 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다시 할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우극한과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이걸 일단 써줘라. 뭘 하든 간에 써줘라. 일단 써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상황이 와.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쓰는 거 얘기도 안 하잖아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요즘은 좀 많이 중요하게 좀 연결돼서 나오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 테마가 나왔는데 못 쓰는 느낌이 들면은 요거 일단 갖다가 쓰시면 되고 뭐 익숙해져서겠지 사실. 어디랑 섞여서 나오겠어 사실. 절대값이랑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랑 섞이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 유형이 되겠어? 밑에서 그 점에서 지났거나 혹은 위쪽에서 그 점에서 똑같이 지났거나 혹은 위쪽에서 지나고 아래쪽에서 지나져 있는 끄트머리에 그 각각의 점의 y값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일 때. 됐죠? 그러면 이제 접어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연속되는 느낌이 나겠지? 미분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됐죠? 뭐 1번과 2번과 3번 상황이 있다면은 당연히 3번을 내겠지. 그치? 우리도 그것도 예측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연속 부분은 일단 그 정도 느낌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요거는 꼭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참 연속 테마에서는 일단 다시 얘기해봅시다. 연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거는 딱 세 가지야. 일단 하나 1번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2번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3번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역순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두 개의 값이 달라. 오케이 같아. 자, 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 일단. 됐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다시 할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나왔는데 그 값이 달라. 근데 그러면 함수값도 줘야 되고 극한값도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내세울 이유는 없어. 문제가 그냥 이걸 물어보진 않아 애초에. 그럼 두 번째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야. 근데 얘도 같은 맥락이야. 그럼 우극한 좌극한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문제를 못 풀지 않아. 그럼 결국은 연속이 아닌 케이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딱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해. 뭐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분모가 0일 때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노출됐었거든. 사실 최근에는 많이 없기는 했었지만 몇 번 이런 테마들은 나왔었어 우리도.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우리가 연속인 테마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거, 분모가 0이 됐을 때 불연속이 되는 경우를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는 거. 오케이?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거랑 동시에 뭐가 같이 진행돼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랑 분모가 몇 차로 주겠어? 3차? 3차는 무조건 이건데 이거구나. 얘인데? 그럼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무조건 0이 되잖아 걔는. 그러니까 2차로 줘야지. 2차로 준다면 어때야 돼? x축하에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거기까지도 일단은 생각은 해주셔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분모가 0이 아니어야지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함수값이 존재할 조건 얘기했던 요 5번 파트 부분은 솔직히 딱 무슨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냐면은 문제 어차피 초임에 나오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그냥 이 꼴이면 의심할 만해 솔직히. 이 꼴이면 다 보이는데 그걸 의심하진 않으니까. 근데 방금 얘기한 거랑 덩달아서 x제곱 빼기 뭐 3x 더하기 k분의 fx 이것도 의심할 만하다는 거. 그치? 방금 얘기한 틀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최대 최소 문제는 뭐 항상 그래프를 그리자고 했고, 그치? 그래프를 그리자고 했는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잖아. 산술기하. 됐죠? 산술기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산술기하는 a와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 대신 등호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그나마 제일 많이 얻어먹은 건 솔직히 직선 형태에서 내가 맨날 현재 트렌드라고 했던 요거잖아. 예전에는 진짜 한참 트렌디한 게 산술기하를 쓸 때는 그 시절엔 또 산술기하를 엄청 많이 냈어요 또. 근데 우리는 좀 그걸 많이 못 봤잖아 솔직히.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 빈번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 끄트머리가 역수꼴로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충분히 그거 의심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는 사이값 정리를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 또한 사이값 정리는 무엇을 얘기를 한다? 주어진 그래프가 2점을 지나고 2점을 지났는데 연속인 그래프면 당연히 x축과 적어도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트렌디하게 되게 오랫동안 유행했던 것은 아니기는 한데, 오랫동안 유행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잖아.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럴 수는 있지만 예전에 거의 15번 붙박이었던 적도 있거든. 15번에서 항상. 그럼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건 똑같아. 기억은 쉽잖아. 대체적으로 맞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기억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려고 했느냐가 니은 디귿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들이 덜어 나왔냐면은 디귿, 어쨌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잖아.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말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면 약간 두루뭉술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형태처럼 fx는 0이 방정식이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문제를 물어보는 듯하게. 근데 이거는 이 열린 구간을 안 주더라도 마찬가지야. fx가 실근을 갖는지에 대해서의 물은 문제를 그래프화를 시켜서 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화를 시키면 우리는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겠지 사실. 근데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음수인데 한쪽에서는 양수인데 얘가 연속인 걸 확인했다면 이미 지나는 건 확정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셨으면 됐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예전부터 이제 나왔었던 뭐 현 시점에서 많이 다루진 않지만 평균 변화율과 뭐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따위의 이야기들인데, 사실 고등교육 과정에서 로피탈을 안 쓰고 대학 과정에서 쓰는 건데 우리는 가지고 와서 쓰는 거잖아. 솔직히 손해볼 이유는 없잖아. 나도 옛날엔 좀 더 고지식해가지고 안 쓰게 하려고도 많이 했었거든 사실. 근데 안 쓰게, 내가 안 쓰게 하면 뭐해. 어차피 다 밖에서 듣고서 그거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면은 명확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솔직히 다 적용이 된 상태였는데,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이거야. 로피탈을 쓸 때 가장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정의를 안 쓰고 이런 건 괜찮은데, 로피탈을 안 쓰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정의들을 공부를 안 해서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상관없어. 내신 때나 이게 좀 필요했던 것 뿐인 거지. 뭐 그런 차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넘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 때 많이 봤던 문제인데 뭐 사실과도 그렇고 뭐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지만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또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뾰족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 정확하게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냐 다르냐를 조사를 할 건데, 그 의미가 우리 수업할 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뾰족해? 아니야? 뾰족하게 그린 거야. 내 뱀이지 뭐 어떡해.
그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 그렇잖아. 쥐가 그린 다음에 여기 미분이 가능하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끊어진 지점에 대해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뭐 어차피 영분의 역볼 정의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공통수학 상이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내년도가 이제 교육과정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전이고 내년도까지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현 트렌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형태 중에 하나 접선입니다. 접선은 못해도 두 문제는 나와. 항상 그랬어. 지금도 계속 우리 보는 시험들 보면 대체적으로 그랬거든. 그래서 접선의 형태는 일단 몇 가지가 존재를 한다?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럼 직접적으로 도함수를 구해서 기울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접선을 구하면 되겠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도함수의 계산 결과가 그 기울기 값이 나오는 값을 구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아서 방정식을 열심히 여기다 썼냐? 열심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점을 대입을 해서 안 끝났는데 뭐를 만들어준다? 방정식을 만들어준다. t에 대한. 그리고 이 t가 뭐야? 접점의 x 좌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치? 근데 이때 t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같다? 접선의 개수와 똑같다. 그래서 거기서 방정식화를 시켜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 여기도 뒤쪽에 한 번 더 나오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는 문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미적분 선택자들은 지금 계속 다 순환되지. 어차피 다 똑같은 형태라는 거. 그래서 미적을 따로 더 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미분법이랑 적분법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도 이제 뭐 문제 읽고 정리하는 과정들이라 뭐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할 건 없고, 자 그리고 평균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랑 조금 차이는 나지만 유사하겠지. 평균값 정리는 무엇을 얘기를 한다? 어떤 두 지점을 지나는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다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두 양쪽 끝에 닫힌 구간의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 됐어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니까 그렇게 해서 평행이게 나가진다는 거지. 그리고 뭐 이제 함수 부분 파트부터는 이제 뭡니까? 그냥 독해 문제야. 이제 천천히. 함수가 감소하는 조건은 뭐야? 도함수가 0보다 그렇게 고민할 일인 거야 정말? 감소한다는 조건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얘기를 하겠지. 됐죠? 그리고 증가할 조건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야기를 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들이 되겠죠. 극대극소도 일단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고, 솔직히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때도 사실 기초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게 예전에는 되게 많았거든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3차 함수가 전대칭 함수인 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꼼수가 있으면 막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얘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치? 그런데 그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3차 함수가 전대칭이 안 나오는 건 맞는데 3차 함수는 분명히 전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맞아. 전대칭의 성질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대칭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덜어 있기는 해.
그러니까 점대칭의 형태를 가지고서 뭐 세워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1대 1대 1이고 여기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 뭐 이런 비율들에 대한 이야기들. 오케이? 뭐 4차 형태도 있지만 지금은 뭐 빈번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만들면 돼. 뭐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대표 문제 유형에서는 솔직히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막 해야 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에서랑 막 연계성은 있지만 밀접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사실 힘들지 않아. 왜냐면은 우리는 fx가 이미 많이 변형이 돼서 뭘 감춰놓은 상태에서 fx의 개수를 숨겨서 막 다른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인데 솔직히 지금 시점에 뭐 요 녀석들을 막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진 않는다는 거지. 뭐 3단짜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기 미분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점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는데 방정식 문제는 어쨌건 두 그래프의 교점 문제로 바꿔줄 거고 이거는 최근까지 했던 모고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두 그래프에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로 구분을 지을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는 일단 두 그래프의 상태라는 거 생각하고 그래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일단은 그려줘야지. 그치? 열심히 좀 그려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어쨌건 간에 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정보라도 활용을 해야 돼.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프 좀 많이 그려 제발. 시험장 가가지고도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 문제를 스타트했을 때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림을 잘 빼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읽다가 다 얼어버려.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릴 기회도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본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시작조차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도 생각보다 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 시험이 끝나면은 그 11월 이렇게 딱 이렇게 시험 보잖아.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예전에 그런 말 있었거든. 시험 딱 볼 때 항상 춥다고. 조상들의 이제 조상 귀신들이 이제 내려와서 한반도에 이제 한기가 이제 막 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듣는 것 중에 진짜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은 쿠팡이 있으니까 저기지만 마트 있잖아 마트. 예전에는 마트를 다녔으니까 수능이 끝나면 마트 반품 1위가 뭔지 알아? 반품기 예측을 못하네. 컴스 컴사를 쓰고 마트에서 기발한데? 화폐 아 이거 사서 주고 하고 주는 거야? 반품 뭐지? 뭐지? 마트에서 그날만 쓰는 게 있을걸? 도시락 도시락이야. 그 반품이 돼요? 반품을 하는 거지 그냥. 아, 세상이긴 하지 근데 쿠팡이니까 알게 모르게 반품할 수 있겠지만 대박. 아니 형제들 중에 위청제가 없는 사람이면은 도시락을 이제 안 쌀 저기가 없잖아. 너희 뭐 도시락 있겠어? 니네 도시락 있겠어?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쓰던 거? 초등학교 때 도시락이 왜 있어? 초등학교 때 쓰던 거 있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그거 쓰고 썼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도시락이 왜 있어? 소풍 갈 때. 공장 체험 가서 근데 그거는 보온 도시락이 아니잖아. 그쵸. 그냥 플라스틱 일반 도시락이잖아. 야, 너 엄마들이 그래도 이제까지 엄마들이 그래도 지금 뭐 둘째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 아니야. 아니라고. 동생 있어? 첫째 아니야? 내 첫째잖아 지금. 내 첫째 동생이죠. 동생 있어. 동생 말 뒤지게 안 듣는 애가 있어. 재원이 재욱이는 말 잘 듣는데 그 새끼. 아무튼
여기 손이 있는 거 아니야? 본성을 근데 누가 어떤 엄마가 도시락 그거 조금만 있으면 차가워질 거 아니야. 예.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관없지. 예. 그냥 찬밥 먹어도 그냥 별 상관없지 않아? 예. 그냥 아니면 그냥 뜨뜻한 물이나 가져와서 그냥 라면이나 같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막 그 보면은 이제 뭐 쌤도 직접적으로 우리 딸들이 막 너희 나이 때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까지 뭐 그때 돼도 공감은 못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막 그러면 막 도시락 막 유튜브 막 이런 데도 막 수능 때 이제 싸면 좋은 도시락 막 그러면 이제 건강적인 거 있잖아. 그 메뉴들이 보면 다 비슷비슷해. 소불고기. 그래도 이제 좀 그런 거 또 안 졸린 거 막 이런 걸 막 하는 거지.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다 어때? 중간에 수학할 때 갑자기 한 5명 누워있고 인원도 적어 죽겠는데 쌤은 정의서 봤거든. 이제 아직 나왔나 다? 어디서 보는지? 다음 주에 나왔나? 화요일에 안 나지? 전날 가나? 예비 전날이에요, 수능 전날. 전날 가잖아. 일찍. 그래서 전날 다 일찍 끝나거든. 그래서 전날 다 보충이야. 옛날에 쌤은 저기서 봤거든. 보문고 봤거든. 보문고. 근데 너희도 솔직히 니네 학교밖에 안 다녀봤잖아.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문화를 모르잖아. 그치? 서고도 그렇고 일단 니네 생각을 해봐.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어. 성모여고도 좀 특이한 경우고 저쪽에 중구 쪽에 청란여고도 되게 특이하거든. 여기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청란여고는 교실이 오각형이래. 특이하지. 그냥 그 얘기만 들었어. 에이? 이러잖아. 나도 그냥 그 얘기만 들었어. 팩트인지는 모르겠어. 점검은 해본 적은 없어 일단. 성모여고는 이 성모여고의 성모가 뭐겠어? 뭐 말이에요? 성모 말이 성모잖아. 여기 저기잖아. 저기 한 뭐요? 몰랐어. 그래서 가면은 수녀님들 막 돌아다니셔. 니네 그리고 보문고는 우리 대전에서 유일한 무슨 학교야? 불교 학교인 건 알고 있어? 예. 여기는 맨 위에 법당이 있어. 그래서 종쳐. 언제 시간 되면 이게 댕 해가지고 이게 종쳐. 그래서 종치는데 원래는 그 얘기도 있었어. 그 원래 쉬는 시간 종이 그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얘네 되게 유명한 거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보문고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이잖아. 지금 맞지? 빨간 날 맞지? 부처님 오신 날 계룡산까지 걸어가는 거 알아? 연등 행사? 그럼 생각해봐. 보문고가 대충 한 여기 있으니까 계룡산이 어딨어? 계룡산이 한 이쯤에 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한밭대로를 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월평동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충대를 지나서 걸어간다. 그래가지고 노은동 그쪽을 지나가지고 걸어가. 연등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걸어가. 40분 넘게 걸린 걸? 야 무슨 40분이야. 5시간 6시간 걸리지. 무슨 소리야? 나 거리 감각이 없어졌다. 그런 거 같아. 아니 생각보다 아니 근데 학생 때는 솔직히 많이 걸어 다닐 만해. 나 쌤도 솔직히 지금은 차 있는 반경 500m 이상 잘 안 떨어지거든. 보통 차에서 보통 딱 그 정도로 하는데 예전에는 진짜 많이 걸어 다녔어. 쌤도 대전 여기 월평동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롯데백화점까지는 진짜 많이 걸어 다녔고 쌤 때는 사실 너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둔산동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 쌤이 어릴 때 20대는 둔산동이 20대가 노는 곳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건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봉명동은 좀 비싸고 등산동 되게 그러니까? 많이 가죠. 그러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막 다 술집 있고 막 이러잖아. 어쨌건 근데 둔산동은 일단 걸어가는데 이게 둔산동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쌤이 담화밭에 살았거든. 그 담화를 살았으니까 담화는 또 끝에잖아. 둔산동을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누리나 여기 무지개나 요쯤만 해도 솔직히 갈만한데 거기면 뭐 맨날 뛰어다녔지.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택시 타고 다니고 이게. 예. 확실히. 그때 이제 뭐 알바하고 이런 거 하면 돼. 알바 같은 거 이제 하고 해야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쌤 저번에 얘기했잖아. 뭐였어? 운전면허증 먼저 따라. 그게 알바 10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리고 따면서 해. 생각보다 요즘은 필기랑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유튜브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필기는 되게 별로. 넓어서. 그래도 부모님들 차가 좀 있으니까 오토로 따면 얼마나 쉽겠어. 필기 봤어. 주변에서 네, 보내드리는 보낼 수 게 있어가지고. 필기는 거의 그냥. 필기는 솔직히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필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필기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 그 넘기는 책을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사는 게 유행인 거야.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표지판이야. 처음 보는 표지판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요즘은 내가 아는 걸로는 쌤이 아는 걸로는 시험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해가지고 뚝뚝뚝 누르면 다 정답 뿅 나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 왜냐면 그 쌤 때까지가 마킹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시험지에 풀어서 마킹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 이게 쌤도 이제 예전에 이제 요 필기를 따려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였나? 겨울? 가을? 뭐 아무튼 뭐 이때쯤에 필기를 이제 딱 따려고 이제 시험 신청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이제 일주일 전에 볼까 하다가 아니야 3일 전에 보면 되지. 나도 똑같아 당연히. 그 이틀 그냥 내일 보지 뭐. 어차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또 딱 그러니까 물어보는 상황이 한문철 블랙박스 이런 것처럼 그 교묘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뭐 이거 판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밖에 안 해. 근데 간단해. 누가 제일 먼저야? 우선이야. 사람이 우선이야. 그럼 두 번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그 다음 우선이야. 그 다음 차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쌤 때만 해도 문제를 읽으면은 너무 당연한 거야.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이런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원래는 하루 전에 딱 시험 딱 보고 딱 시험 딱 공부한 다음에 빨리 공부해. 막 금방 한 3시간은 본다고 하더라고. 쌤 때만 해도. 근데 딱 했는데 이거 뭘 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막 친구들이랑 뭐 또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당일이 된 거야. 새벽에 이제 들어왔겠지. 근데 괜히 그러지 말고 괜히 하지마. 일찍 일어나자 이렇게 한 거지. 일찍 일어났겠어. 안 됐겠지. 시간도 거의 빠듯하게 일어난 거야. 근데 그 빠듯하게 일어났는데 맞지? 이게 필기가 맞지?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을 거야. 그냥 그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필기를 가야 되는데 너무 빠듯하게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 늦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를 탔지. 산내까지. 그 돈이 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괜찮았어. 왜냐면 고등학교 때 택시를 하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 게. 그래서 그게 좀 갈만했어 나는. 그래서 갔어. 도착을 했는데 늦게 일어났잖아. 뭐 씻을 시간이 있어? 그럼 뭐 그냥 떡진 머리 그냥 하고 뭐 면도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세수만 그냥 대충 하고 눈곱만 떼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딱 어떠 갔냐면 이제 막 머리는 막 이렇게 새집 져 있지. 그리고 이제 옷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곰탱이 옷 있잖아. 곰. 그 눈 묻으면 이렇게 하고 붙는 거 있잖아. 이름 뭐라고 하는데? 털 중에 뭔지 알 것 뭔지 같아. 그 곰옷 있잖아. 되게 풍성한 옷 있잖아. 그냥 그런 걸 이렇게 하늘색 옷을 입고 가. 하늘색 옷을 입고 갔어. 아무튼 그렇게. 근데 문제는 너무 그런 경험 많지 않아? 겉에 따뜻해. 그럼 안에 꼭 따뜻하게 입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안에를 반팔을 입고 간 거야. 되게 얇은.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어차피 택시 타고 가는데 뭐 올 때는 생각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간 거야. 왜? 솔직히 어차피 떨어질 것 같거든. 필기가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책만 들고 간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 시험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뭐 할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책 거기서 좀 봤지. 그 다음에 들어갔어. 이제 쌤이 얘기잖아. 이거였다고. 내 기억엔 이거였거든 어쨌건.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재시험을 해야겠다. 그럼 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수험번호 몇 번 해서 뭐 통과, 실격, 통과 이렇게 나와. 나는 뭐 본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읽고 열심히 푼 거야. 그냥 읽고 했는데 70점 만점이어서 70점이 통과 점수였으면 한 75점? 통과를 한 거야. 그 통과를 하면은 뭐를 이제 접수해야 되냐면은 그 실기 이런 걸 접수해야 되나 아니면 뭐 면허증 그 자기가 갖고 온 것이 그러니까 필기가 통과했으니까 이제 면접 나가는 면허증이 나오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증명사진과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근데 증명사진 안 갖고 온 거지. 근데 지금 안 하면 또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시간이 낭비잖아. 근데 옆에 보니까 3분 촬영이 있더라고. 3분 촬영. 그 3분 촬영 금방 촬영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고 왔어 오늘?
떡진 머리에 면도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왔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들어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거기 박스 이렇게 있잖아. 찍어봤니? 너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야. 근데 증명사진 찍어보면 잘 생각해봐. 고개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바르게 서 있다고 하지만 고개가 이렇게 돼 있게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삐뚤어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원래는 사진 촬영을 하면 그게 되잖아. 보정을 해주니까. 근데 셀프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정면을 본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돌아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어쨌건 찍었지. 근데 바르게 돼 있겠어 사실?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럼 사진이 어떻게 나왔겠어? 사진이 여기는 파란색 그 곰돌이 옷을 입고 얼굴은 살짝 꺾여서 머리는 모자 쓰고 찍을 순 없잖아. 머리는 다 떡져가지고 새집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됐잖아. 근데 이걸 접수를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운전면허증이 이거였어. 진짜 이거였어. 근데 솔직히 무시민들은 그렇잖아. 뭐 신경 써 솔직히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잖아. 뭐 여자애들은 막 하고 막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뭐 그냥 나 그지 같네 씨 하고 그냥 말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어떡해.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아마 슉슉 막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쌤이 운전면허증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닌 게 쌤은 대형 면허거든. 아예 면허 자체가 진짜 한번 해볼 수 있으면은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진짜 20대 때가 생각보다 되게 막 별거 다 있어. 요즘은 막 무슨 청년 지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니네 막 한 달에 막 15만 원씩 내면은 얼마야 1년이면은 180만 원인가? 150. 야 그래도 야 우리 수학 수업이었는데 마지막에 근데 이 180만 원인데 이걸 3년 동안 넣으면 얼마야? 540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은 이거를 막 700만 원으로 주고 막 이런 게 있더라. 요즘 막 되게 많아. 그런 게. 그리고 되게 나 쌤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야. 근데 막 맨날 술 처먹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 나도 후회돼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365일 다 처먹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 그 며칠 정도는 쉬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 또 재밌다고 막 해서 막 놀러 다닌다고 해도. 근데 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 말고도 진짜로 공부를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렇게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당연히 힘들기는 한데 진짜 한 3개 정도 있잖아.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그런 거 사람들 막 많이 따는 거 있어 몇 개. 뭐 그렇다고 너희 고등학생들이 막 힘든 게 아니 뭐 딸 수 없는 정도의 자격증을 따라는 게 아니잖아. 운전면허증 일단 대표적인 거고 뭐가 있나? 뭐 지게차? 뭐 그럼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 뭔가? 땄어?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면 어떡해. 싫잖아요. 급하잖아. 일단 사 그러면 알리에서. 어차피 가서 배운 거야. 근데 그게 또 달라. 그 운전들은 다 하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쌤 친구들도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다 할 줄 아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게 상관이 없나 본데?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쌤이 아는 걸로는 그렇거든. 내가 아는 걸로는 너희가 차를 운전해 보는 거는 불법이 아니야. 맞아요. 도로를 못 나오는 거야. 맞아요. 도로를.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공터에서 막 밟아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을 거야. 맞아요. 신용. 근데 생각보다 되게 할 게 되게 많더라고 맨날. 그러니까 좀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이거야. 나도 남학생이었으니까 후회하는 걸로 딱 얘기를 해보면은 PC방 노래방 거기만 전전. 술만 마시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너희들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보통 맞아. 뭐냐면은 야 나 운전면허 딸 거야. 야 우리 어디 한번 여행 가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 끝나고서 막 하잖아. 그걸 근데 못해. 빠르게. 다 못하더라 보면. 빠르게 가자 우리.
우리야. 다 적어 이렇게 버킷리스트 딱 해가지고 그걸 적어. 했어. 그래?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 맞아.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일 딱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스키장 오픈하니까 스키장에 가가지고 한 맞아. 어? 아 스키 어? 개 비싸지 않아? 두세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그거 가능했어. 나도 필요. 이런 데 왜 가면은 대전에 5명? 굉장히 종류. 이런 데 가면은 완전 시골이 완전 깡 시골이라서 쓸 돈도 돈 쓸 데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뭐야? 병원이 펜션비. 정화가 내는 거야. 너가 내는 거야. 내가 왜 내? 병원에서 내는 거잖아. 계획을 해야 되는 거. 텐트 하나 갖고 가고 펜션이야. 오. 미리 지어. 병원. 전기장판 하나 들고 가면 되잖아. 저기랑 병원. 뽑을 데가 없어서 그렇지. 들고 가면 그래도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선배님 이걸 먹자. 듣다 보내려 했는데. 아니 그게 있더라 요즘은 파워뱅크라고 해가지고 220V짜리를 이렇게 배터리를 엄청 큰 걸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럼 집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 꽂으면 220V가 돼. 그리고 전기장판도 저전력 전기장판이 있더라. 그리고 이거 사고 이거 텐트에 딱 하면은 어떻겠어? 딱 이렇게 눈을 때 내가 왜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미쳤나? 그럼 후회하는 거지 이제. 추억인 추억. 근데 진짜로 이게 딱 끝나면은 이제 뭐 이제 일단 예체능의 이제 지옥의 주간이 오지만 예체능들의 이제 지옥의 주간들이 이제 오고 뭐 더 해야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정들이 대부분 다 끝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겨울 이렇게 되고 뭐 또 학교 안 나간 애들도 있더라 요즘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있을 때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보고서 이제 나 끝났다 하고서 옛날에 얘기했잖아 한 명 그 만년고에서 만년고 다니다가 그 중앙대 자동차 타고. 다 안 된 줄 알고 머리 빡빡 깎고서 인사하고 갔는데 다음날 그 추락돼가지고 다시 왔어 머리 빡빡 깎고. 그래도 가까이. 야 그러네 깎았는데 많이 자랐네 그래도. 예. 자, 좀 더 봅시다. 자,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뭐 어쩌고저쩌고도 부등식도 이제 그래프의 관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꼭 나올 문제 속도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미분법 쪽에서의 속도 부분은 딱 하나밖에 얘기할 게 없어. 운동 방향이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뒤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변화율 쪽은 따로 안 나오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적분 이걸로 페이크를 주진 않는데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를 의지가 나면 0으로 달아주긴 할 텐데 근데 지금쯤엔 솔직히 부정적분하면 C는 자연스럽게 쓰니까 뭐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요. 이쪽도 뭐 그렇게까지 가져갈 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쭉쭉 넘겨주다가 그리고 여기는 조금 얘기해야 될 문제 여기 6번, 7번, 8번 여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6번, 7번, 8번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기함수, 우함수랑 관련되거나 주기함수의 형태를 얘기를 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다른 거 없이 기함수의 조건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나온 계산 결과가 fx랑 같은지 아니면은 앞에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하고 기함수인 경우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결과가 0이고 또한 우함수가 나오면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계산 결과가 0부터 a까지의 그냥 2배가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함수, 기함수도 뭐 운이 좋으면 나오겠지 솔직히. 그러니까 문제 소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근데 그 시그널은 어디서 얘기를 한다? 구간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에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쨌건 구간에 x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 두 가지 뭐 마르고 닳도록 했었던 얘기고 항상 두 가지 조건 다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적분의 활용 파트 둘러싸인 넓이는 제발 이거 좀 맞춰와라. 어? 서빈아 둘러싸인 넓이 1번 어떻게?
교점 뭐야? 교점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만 해주면 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멈춰있다는 느낌이 좀 이렇게 든다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 둘러싸인 넓이가 두 그래프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넘어간다면은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0이다. 이것도 최근에 몇 번 더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 이렇게 꼭 봐. 꼭 풀어봐요.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역함수에 관련돼서 적분을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도 역함수 문제 제일 마지막 쪽에서 하나 했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 우리. 막 여기 막 대칭했다, 이쪽을 막 바꿨다가 막 이렇게 했던 거. 역함수 문제가 나왔어. 무조건 뭘 물어보겠어? 대칭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를 묻는다는 거야. 이건 변함이 없어.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fx의 그래프는 그린 상태에서 역함수가 대칭 관계일 때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다는 거고, 그리고 넓이 얘기할 때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로 둘러싸인 이차 함수의 형태가 있을 때 둘러싸인 넓이가 뭐분의? 얘 넓이 뭐야?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안 되면 뭐 정적분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속도가 나왔습니다. 속도 나면 일단 뭐 해주기로 했습니까? 그래프 먼저 그리기로 했었지. 그렇지. 그리고 그래프 그려주면은 둘러싸인 넓이가 어차피 이동 거리가 되니까 이동 거리가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t가 0일 때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일단은 원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를 조금 더 막 빡빡하게 나가고 하면서 수1이랑 수2까지 이렇게 정리를 보통은 해. 현 시점에 확통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조건부 확률 부분 말고는 그렇게 얘기할 게 많이 없기도 하고, 미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2랑 거의 연계율이 많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정리가 보통 됩니다. 일단은 벌써 솔직히 생각을 해요. 벌써 찍어. 그냥 수능 끝나면 끝이가? 아니 면접 붙으면 가고 안 되면 어디 하나 있어. 어디 거기 난 수능 끝나면 끝이고, 수능 끝나고 몇 개? 다음이 어디 아니냐? 두개 뽑을 때로 고려해. 와우. 그러면은 동아리는 랜덤이에요. 아이고 진혁이 안 샀다. 아이씨. 이거는 지역하게 사야 되잖아. 시험 잘 보라고 쿠팡 시키려다가 가서 보고 샀어. 빨리 망했어. 환불은 안 됩니다. 내일 저녁에. 그거 내년에 또 받아야지. 동아리 3년 벗겨나면 그거 아니야? 내년에 또 받는 거 아니었어? 지영이는 원생이 아닌데. 아, 너 직접 줄 거야. 전달해. 어? 네. 가자. 이거 좀 맛있어 보이긴 하다. 그거보다 한번 많이 잡아. 이거 일단 그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수업하는 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